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죠. 여기에 그 잊혀진 기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마이너스 유잉. 나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어느 날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비행기 엔진이 고장 나버렸죠. 물은 겨우 일주일 치뿐. 수리는 막막하고 주변은 온통 모래뿐인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첫날 밤 나는 모래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기이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습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뭐라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웬 꼬마 아이 하나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에 초록색 코트를 입은 사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비한 소년. 이것이 나와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아이는 내 질문은 듣는 둥 마는 둥 다시 졸랐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이라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죠. 내가 대충 끄적거린 그림을 보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 나는 코끼리는 필요 없어. 너무 커서 내 별엔 못 들어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모자라고 했던 그 그림을 단번에 알아보다니 나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구멍이 뚫린 상자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와, 딱 좋아.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내 별은 아주 작거든. 그렇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구보다 훨씬 작은 B-612라는 소행성에서 왔다는 것을요. 그 별은 집채만 한 크기에 화산 3개와 무시무시한 바오밥 나무 씨앗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매일 아침 바오밥 나무 싹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를 방치하면 그 뿌리가 별을 산산조각 내버릴지도 몰라. 그건 마치 우리가 마음속의 나쁜 생각들을 매일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드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어린 왕자의 별에 골치 아픈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웠습니다. 그 꽃은 며칠 동안 꽃단장을 하더니 마침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장미였습니다. 아, 저는 겨우 잠에서 깼답니다. 정말 헝클어진 모습이죠? 장미는 새침하게 말했지만 어린 왕자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까다로웠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저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허영심과 잦은 투정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애정 어린 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 왕자는 화산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있어.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꽃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해. 부디 행복해야 해.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투덜대던 꽃이 사과를 하다니요. 유리 덮개는 필요 없어. 나는 꽃이니까 밤바람 정도는 견뎌야지. 그리고 나비랑 친구가 되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참아야 하지 않겠어? 장미는 울음을 참으며 왕자를 밀어냈습니다. 꿈을 대지 말고 어서 가. 떠나기로 했잖아. 그녀는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린 왕자는 철새 떼를 따라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장미를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만약 그때 왕자가 꽃의 투정이 아니라 그 꽃의 향기를 즐겼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너무 어렸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화면. 이제 어린 왕자는 지구로 오기 전 여러 별난 어른들이 사는 행성을 여행하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 왕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지금까지 1화 B-612호의 미스터리 소년이었습니다. 다음 2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어른들 편에서 여행은 계속됩니다. B-612호를 떠난 어린 왕자는 근처의 소행성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너무 작아서 왕자 하나와 낡은 코트 자락만으로도 꽉 찼습니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오, 드디어 내 백성이 왔구나. 왕에게 세상 모든 사람은 그저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앉아라. 하품하지 마라. 왕은 끊임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명령을 들을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죠.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지. 우주 전체를 말이야. 그럼 저기 지는 노을에게 지금 당장 지라고 명령해 주실 수 있나요? 왕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권위는 이치에 맞아야 하는 법. 해가 질 시간이 되면 명령하겠다. 어린 왕자는 권력놀이에 심취한 왕이 지루해졌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왕자는 고개를 젓으며 두 번째 별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왕자를 보자마자 모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나를 숭배하는 팬이 찾아왔군. 숭배가 뭐예요?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옷을 잘 입는다고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그 별에는 허영쟁이 혼자뿐이었습니다. 나를 찬양해줘. 박수를 쳐줘. 어린 왕자는 억지로 손뼉을 쳐주었지만 금세 시시해졌습니다. 텅 빈 칭찬이 뭐가 그리 좋을까? 왕자는 도망치듯 세 번째 별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빈 술병과 꽉 찬 술병 더미 속에 한 술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저씨,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술을 마시지. 술은 왜 마시는데요? 잊으려고 마신다. 무엇을 잊고 싶은데요? 어린 왕자가 측은해하며 물었습니다. 술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잊고 싶어서지.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어린 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다시 술을 마시다니. 이해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나 이상해. 왕자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 칭찬, 그리고 망각. 어른들은 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다음 별에는 또 어떤 이상한 어른이 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2화 이상한 어른들의 행성이었습니다. 다음 3화 숫자의 감옥과 가로등 편에서 여행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 별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아주 바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문 채 종이에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적고 있었죠. 안녕,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12. 말 시키지 마라. 지금 5억 개째 세는 중이니까. 5억이라니? 뭐가요? 별들 말이다. 저기 반짝이는 작은 금조각들. 그는 우주에 있는 별을 세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별들을 세서 뭐 하는데요? 소유하는 거지.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돼서 뭐 하는데요? 다른 별들을 더 살 수 있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요,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물을 줘요. 내가 꽃을 소유하는 건 꽃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사업가는 입을 딱 벌렸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구제불능으로 이상해.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작았습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점등인 하나면 꽉 차는 곳이었죠.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로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잘 자. 왜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안녕. 이 별은 1분에 한 바퀴씩 도는 곳이라 그는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켜고 꺼야만 했습니다. 쉬고 싶어 죽겠어. 내 소원은 잠을 실컷 자는 건데. 어린 왕자는 그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존경스러웠습니다. 왕, 허영쟁이 사업가와 달리 이 사람은 오직 남가로등을 위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별이 너무 작아서 둘이 살 수가 없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도착한 6번째 별은 아주 컸습니다. 그곳엔 엄청나게 큰 책을 쓴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 탐험가가 왔군. 그는 지리학자였습니다. 서재에 앉아 세상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었죠. 아저씨, 이 별에는 큰 강과 산이 있나요? 글쎄다. 나는 서재 밖을 나가지 않아서 모른단다. 네, 지리학자라면서요. 지리학자는 서재에서 탐험가의 보고를 기록하는 사람이란다. 직접 돌아다니진 않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내 꽃은요? 내 꽃도 지도에 기록해주나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꽃은 더섭기 때문이지. 더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란다. 어린 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꽃이 언젠가 사라진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꽃을 혼자 두고 왔어.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왕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보거라. 평판이 아주 좋은 별이지. 그렇게 어린 왕자는 7번째 별 지구를 향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장미가 덧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서 말이죠. 지금까지 3화 숫자의 감옥과 가로등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4화 여우의 비밀과 아름다운 이별 편에서 감동적인 결말이 이어집니다. 7번째 별 지구는 그전까지 본 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곳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그리고 90만 명의 사업가가 살고 있었죠. 어린 왕자는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안녕? 여긴 어떤 별이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왕자가 만난 첫 번째 지구 생명체는 모래 속에 숨어 있던 노란색 뱀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구, 아프리카야. 사막에는 사람이 없단다. 나는 사람보다도 외롭단다. 너는 참 가느다란 짐승이네. 손가락처럼. 뱀이 스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력하지. 내가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그가 왔던 흙으로 되돌려 보낸단다.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별에서 왔으니 언젠가 내 별이 그리워지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어린 왕자는 뱀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뒤로하고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왕자는 어느 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5,000송이도 넘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안녕.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꽃이란다. 어린 왕자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별의 꽃은 자기가 온 우주에서 유일한 장미라고 말했었거든요. 내 꽃은 평범한 수천 송이 장미 중 하나였을 뿐이야. 난 위대한 왕자가 아니었어.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붉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 나랑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프거든. 난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인다는 게 뭐야?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수많은 여우와 다를 게 없지? 나도 내가 수많은 소년과 다를 게 없고,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그제야 자신의 별에 두고 온 꽃이 생각났습니다. 아, 내 꽃이 나를 길들였던 거구나. 왕자는 매일 같은 시각에 여우를 찾아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여우는 슬프게 울었습니다. 결국 울 거면서 길들여진다는 건 아픈 거구나. 아니야. 대신 나에겐 저 황금빛 밀밭의 색깔이 남았잖아. 너의 머리카락 색을 닮은. 여우는 마지막으로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선물했습니다. 잘 들어. 아주 간단한 거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내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란다. 왕자는 여우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조종사인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고쳤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자가 지구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 밤이었죠. 아저씨, 나 오늘 밤에 떠나. 내 별은 너무 멀어서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왕자의 발목에는 아까 만났던 그 노란 뱀이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나를 두고 가지마.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내가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지. 왕자는 무서워하면서도 나를 위로하며 용감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섬광이 반짝하더니 왕자는 소리 없이 모래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딸랑딸랑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가끔은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그려준 양이 그 사랑스러운 장미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금발 머리의 아이를 만나거든 그 애가 돌아왔다고 저에게 편지 한 통만 보내주시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